예, 잘 아시는 2016년의 촛불혁명의 장면입니다. 이 촛불혁명은 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자는 민주주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학교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사회 참여, 나아가서는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는 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이제 우리 학교가 민주시민을 올바르게 더 키워내야겠다는 민주시민 교육을 더 올바르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2009년도에 민서교육감 출범과 함께 시작된 혁신학교 정책, 또 2010년에 제정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1년에 제정된 경기평화교육헌장, 이러한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13년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서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계속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 주체의 자발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민주적 소통과 협력적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단위학교의 총체적 혁신을 실천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에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또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은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제정된 경기평화교육헌장은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와 갈등을 소통과 이해로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평화로운 교실과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13년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능동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 두 번째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율과 자치의 문화 속에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지향하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 자치회 활동, 학생 정책 결정 참여제, 또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고 그러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공유가치로 하는 시민성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을 포함하는 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또 그러한 교육들을 실천하는 것을 학교민주 시민교육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민주 시민교육은 그 학교 구성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자원에 더 잘 접근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회적 가치와 정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실천 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정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은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 또 거기에서 담고 있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교육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 원칙에 있는 내용들은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 또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을 금지하자는 것,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들을 담고 있고요. 또 민주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내용은
헌법의 기본 가치나 또 그 기본권, 민주주의 제도 등에 대한 지식, 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평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등의 내용들을 담보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를 통해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비전이고요.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의 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세부 목표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학교 민주주의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운영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설정하였고요. 또 민주적인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전략을,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 안팎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전략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과 목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대성 장학사님께서 그 실천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도 실천 과제에 대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회 정의 관점에서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생 중심 교육의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학생 자치 활동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경기교육은 단순하게 학생 자치 활동의 여건 조성, 다시 말하면 시간 문제라든지 공간의 문제라든지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정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정책 결정 참여자로서의 어떤 확대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교육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만들어진 학생 인권조례를 통한 인권문화의 확산, 그리고 사시도교육청보다 행동적 생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만들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육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제도 우리 이재정 교육부님 말씀하셨지만 시민교육 3점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교육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도드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민교육에 대한 교과서 활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 속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토론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측면들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좀 진단을 하고 학교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제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2015년에 개발해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학교 민주주의의 어떤 지수를 3가지의 큰 대영역, 9가지 중분 영역, 25개의 소분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단위 학교가 이를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2017년도 3년 동안의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3주체에서 모두 이제 지수의 상승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15년에 비해서 2017년에 상당히 상승의 폭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과 교직원의 어떤 격차가 여전히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저희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부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과제로 남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불 영역에서의 어떤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의 어떤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나름대로 이제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경기교육의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하고 학교 민주주의 정책적인 부분의 어떤 체계적인 실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나름대로 자평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민족 소통과 수평적 관계 맺기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 영역보다 낮게 나온 부분들,
민족 리더십 구축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족 리더십 구축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애당초 문항을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은 학교장에 민족 리더십을 측정하는 형태의 문항으로 개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학교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라든지 민족 리더십의 어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고요. 자세한 것들은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살펴본 어떤 결론인데요. 어제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이제 기존 강연 속에서 말씀 주셨는데, 경기도라고 하는 작은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이슈가 전국적인 어떤 확산의 어떤 부분들로 가져온다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2013년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었는데 2015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만들었고 2018년 올해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었고 올해 이제 9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 내년 3월 1일자로 상당수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관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 속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이 이후에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 서울, 광주교육청이 이제 마찬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교과서를 직접 개발을 해서 이걸 보급을 하고 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시민교육과서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 말고도 9개 시도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해서 현재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시민교육과서하고 세계시민교육과서도 지금 타시도교육청에서 계속 MOU 협조에 대한 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끝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에 대한 평가 과정을 학교 민주지수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직접 학교에서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의 과정들을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교 민주적인 문화를 좀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좀 더 이제 향후에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과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학교 자치 조례를 좀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인 형태의 어떤 부분들의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학생의 학부모의 교직원에 대한 조직과 아울러서 이들의 어떤 교육 주체 의견들이 학교 교육 활동의 어떤 참여에 적극 반응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 공시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의 그다음에 교직원의 의견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더 확장돼서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제도 기반이 필요한데, 초등교육법이라든지 법령을 바꾸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별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또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민주주의의 어떤 논의의 구조를 학교 자치와 관련시켜서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학교 자치의 전제 조건이 바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이기 때문에 교육 자치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게 도달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학교 민주주의를 학교 자치와 연계시켜서 좀 더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자치 영역 속에서는 교육과정의 문제라든지 인사의 문제라든지 재정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학교 자치 운영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여기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접근할 게 아니라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의 연계성 속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혁신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의 논의가 혁신교육과 학교 민주주의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 이제는 좀 더 확장을 시켜서 학교 민주주의와 혁신교육의 논의를 좀 더 넘어서서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라는 관점에서 좀 더 폭넓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교육과정 연계 시민교육을 이제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시민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 속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 지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 교과화 시켜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접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부에서 같이 민주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운영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학교가 교육과정 연계성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접근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교육과정 연계한 시민교육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의 과정들이 같이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학교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과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문화로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도와 문화라는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의 문제고, 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문화나 구조와 교육의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통합된 형태로서 작동하는 부분들이 가장 교육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렇게 아마 작동하는 것들이 가장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